안녕하세요, 우석 기사님. 안녕하세요. 오종택 대표님. 이렇게 또 줌에서 만나 뵙니까 새삼 새롭네요. 저도 새롭습니다. 먼저 올스라는 채널을 저희가 시작하게 됐는데 첫 인터뷰어로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그 인터뷰에 앞서서 사실 오늘 우성님 같은 경우에는 더 휴식에서 이제 일하고 계시는 시공사 대표이면서 공간기획자로 일하고 계신데 우성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그리고 우성님이 커리어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 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인터뷰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사실 그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분들에게 많은 영감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공간기획이랑 그리고 이런 프롭테크 모델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첫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보시는 분들은 저는 우성님을 잘 알지만 잘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더 휴식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본인은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유식은 낙후된 모텔 부동산을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공간 컨텐츠로 개발해서 컨텐츠 호텔이라는 개념으로 기획하고 만든 회사입니다. 근데 저희는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이 모텔을 매입하는 단계부터 공동 투자자를 모집해서 이 모텔을 멋진 공간 컨텐츠로 만들어서 운영까지 직접 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중소형 오프라인 숙박 산업에 있어서는 모든 밸류 체인에서 밸류 애드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업한 지는 2년 정도 지난 회사고, 지금 운용 규모, 자산 운용 규모로는 1,4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32개 자산을 오늘자 기준으로 개발했습니다. 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9개셨는데, 오늘 한 개가 추가로 이제 계약이 돼서요. 8월 23일자로 말씀드립니다. 와, 억소리 납니다. 엄청나네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 주신 게 결국에는 더 휴식이란 프로테크 회사는 낙후된 모텔을 인수해서 그 호텔로 탈바꿈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동산 수익을 새롭게 창출하는 모델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성님께서는 그 안에서 어떤 공간계획과 시공을 총괄하시는 걸까요? 네, 더유식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각각의 밸류 체인에서 모든 그 밸류 체인 포인트들을 밸류 애드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사명과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 모텔의 부동산적인 어떤 가치 평가가 끝나서 저희가 매입을 결정하고 매입을 한 이후에 공간을 기획하고 그것들을 시공하는 그런 시공 자회사인 스페이스 플래닝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스페이스 플래닝은 2021년 그다음에 22년 반기 기준까지 해갖고 178억 정도 매출을 수주한 실내 건축업 시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사실 저는 우성님 나이를 알잖아요. 네. 엄청 젊으신데 엄청 젊으신데 나중에 그 제가 혹시 잘 안 되면 공간 기획과 시공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주셨는데 공간 기획이라는 거는 대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호텔을 공간 기획해서 호텔로 바꾼다라는 개념이 그러면 호텔이랑 뭐가 다르고 그 모텔에서 공간 계획할 게 뭐가 있을까? 약간 좀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 계획을 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간 기획이라는 어떤 직군이라든지 또는 이런 공간 기획이라는 업무에 대한 정의가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많이 소비되었던 저는 키워드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공간 기획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인테리어랑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들을 주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제 공간 기획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전 사실 이제 공간 기획을 했었지만 이거를 이제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가 이런 관점의 설명들이 좀 생각났어요. 어떤 공간이든 기획은 되는 건데요. 그 기획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걸 쪼개서 이 공간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나누어서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이 두 개를 믹스시켜서 좋은 공간으로 실체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하드웨어 쪽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그런 인테리어부터 실제 시공, 예,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VMD 산업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실은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분석, 상권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저희는 이미 이제 운영 중인 호텔이 다수가 있으니 그런 호텔의 운영 과정에 따라서 이제 거기서도 에센스를 뽑아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중첩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자산들을 만났을 때 이 호텔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그런 기획을 전반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기획은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로 출발해서 결국엔 시공자의 손에서 이제 완성되는 공간으로 가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크리에이터들과 그다음 기술자들의 협업을 통해서 공간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공간 기획자는 이들을 다 같이 공간 기획 프로젝트 안에서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지정을 해줘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프로젝트 매니저와 굉장히 비슷한 또 일을 수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간이 이번 호텔은 어떤 방향으로 갈 거고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을 거고 디테일하게는 어떤 객실 타입으로 나뉘고 부대 공간에는 또 어떤 컨텐츠들이 들어간다 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상세하게 전략을 수립해서 그거를 실행하는 그런 직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해주신 사항을 좀 정리하면 공간 계획이라는 게 뭐 혹자는 그냥 인테리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냥 그 부동산의 어떤 상권이라던가 호텔을 찾는 고객의 어떤 페르소나를 분석한다던가 이런 입체적인 것까지 고려해서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이제 고려하는 직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새 뭐 막 CX라는 이제 워딩이 되게 화두이고 그리고 네, 웹이나 앱 기반의 어떤 IT 서비스에서는 그 CX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또 네, 오프라인 면에서는 CX를 관리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은 더 휴식에서는 호텔로 탈바꿈할 때 어떻게 차별화된 CX를 주려고 노력하나요? 그러니까 더 휴식에서 내거는 슬로건 중에 컨텐츠 호텔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게 연관이 있을까요? 네, 저희 더유식이 4개의 자회사로 이루어진 이유가 이 기존의 모텔의 관행들이나 좀 더 디벨롭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두 디벨롭하자라는 관점으로 생겨난 자회사 조직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간 기획을 해서 내놓는 컨텐츠 호텔이란 개념은 이런 그냥 공간만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공간 프로덕트에서 다양한 컨텐츠들로 하여금 고객 경험 자체를 확장시키고 그다음 투숙 경험 자체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이제 관점으로 이 투숙 공간을 새롭게 변모시켜서 결국에는 단순히 모텔, 호텔 이 개념이 아니고 좀 새로운 카테고라이징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값은 모텔을 매입해서 저희가 밸류에드를 했지만 그 어떤 객단가나 회전율 이거를 통한 어떤 객실수 대비 효율은 3, 4성급 이상 호텔에도 밀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어떤 호텔을 만들려고 하는 그 결과가 컨텐츠 호텔이고요. 더유시 컨텐츠 호텔은 지금 21종의 컨텐츠 룸이 모듈화되게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것들이 설계 매뉴얼부터 그 컨텐츠를 가장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방의 레이아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컨텐츠 룸들을 소개해 드리자면 저희는 객실 안에 사우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와, 객실 안에 사우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객실의 마감재는 일반적인 어떤 데코 타일이 아니고 다다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이런 사우나를 좋아하는 게스트들은 저희 이제 유성 아늑 호텔 이런 데 와보시면은 그런 사우나를 실질적으로 객실 안에서도 즐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컨텐츠 룸들의 어떤 아이데이션을 시작할 때 1세대 버전의 아늑 컨텐츠 룸에서는 기존의 컨텐츠를 팔아서 공간까지 같이 팔고 있는 산업들에서 많이 차용을 해왔어요. 그게 가장 쉽고 고객한테 바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컨텐츠로는 저희는 호텔 안에 노래방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객실 안에죠. 객실 안에 노래방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영화관도 들어와 있고, VR룸도 들어와 있고, 심지어는 골프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룸까지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21종의 컨텐츠 룸과 그거에 맞는 그런 다양한 매뉴얼들로 사실 그런 컨텐츠들을 당장에 그냥 방에 넣는다고 해서 저희 것처럼 되는 건 아니고 이게 레이아웃에 맞게끔 저희가 계산을 해서 미리 만들어 놓고 오프라인 산업은 그 자체로 피보팅하기 어려운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모방하기는 조금 어려워지거나 그런 상태고 컨텐츠 룸은 앞으로 이제 50개까지 확장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모방 불가하고 수익성이 있으면서 운영팀과 고객 모두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룸으로 지금 디벨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네요. 노래방뿐만 아니라 뭐 골프하는 곳도 있고
뭐 사우나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말씀 들으면서 그 들었던 생각 하나가 컨텐츠의 뭐 SQ가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고객의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장점인데 네, 그냥 그 숙박으로서의 가치에 큰 뭐 무게를 두고 그냥 나는 네, 좋은 공간에서 자고 싶어에 사람들이 호텔을 가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그냥 그런 맞습니다. 이유로. 네, 근데 네. 그러면은 오히려 공실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가 보네요. 아, 네. 그거는 이제 음. 좀 더 깊게는 산업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도 되게 재밌어질 것 같고, 일단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컨텐츠룸을 함에 있어서도 고객의 아주 극대화된 휴식 경험의 증진이라는 저희의 목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스탠다드 룸부터 모든 저희의 21종의 컨텐츠 룸에도 컨텐츠와는 별개로 디폴트 되어서 들어가는 공통 컨텐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컨텐츠는 여지껏 숙박 산업에서 일어났던 저희가 모든 페인 포인트를 심층 분석을 한 1년여간 했거든요. 음. 그랬을 때 결국 느껴졌었던 것은 고객이 편안하게 쉬러 왔을 때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전부 다 발굴을 했고요. 저희는 그런 요소들을 전부 다 개선한 상태의 아이템을 넣고 시작하는 게 모든 컨텐츠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저희는 모든 침대와 침구, 린넨 이런 거 저희가 자체 제작합니다. 저희가 기존의 어떤 소재들은 피부에 닿는데 저는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이런 신소재들을 저희가 찾아서 그거를 공장을 찾아서 저희는 MOQ가 이제는 나오기 때문에 모두 다 제작을 해서 모든 객실에는 저희가 만든 침대와 침구로 비치를 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고객들은 마음에 들면은 QR코드 한 번만 찍고 객실 내부에서 집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판매량이 월에도 300만 원 이상씩 온라인 마케팅 하나도 안 하고 이제 판매가 되고 있어서 아, 편하니까 구매를 하는구나라는 이제 저희는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는 우리 왜 호텔을 가면 종이 슬리퍼 막 주잖아요. 모텔을 아, 가면 가죽 슬리퍼가 좀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둘 다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저희 객실 안에 있는 아주 디테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슬리퍼 자체도 이런 밖에서 신어도 전혀 무방한 단단한 슬리퍼들을 객실 실내화로 이제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이제 디테일한 이 게스트들의 페인 포인트들을 정리해갖고 그것들을 개선한 버전의 모듈은 모든 객실에 이제 제공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컨텐츠가 애드되는 방식이라서 편하게 휴식을 하는 건 당연하고 플러스 부가적인 컨텐츠도 즐길 수 있는 호텔이라고 이제 컨텐츠 호텔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인트로 때 우성님께서 그 지금 하고 계시는 더 휴식의 모델은 밸류에드 모델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진짜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본질은 지키되 컨텐츠로서 밸류를 애드하는 그런 느낌이 확 드네요. 예. 네,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게 결국 시공사 대표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성님이 뭐 이번 주말에도 저희가 만나기로 했지만 못 만나게 된 게 아, 죄송합니다. 네, 또 대전 시공을 또 이렇게 총괄하시러 또 이렇게 네, 가셔야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컨텐츠를 그 공간 안에 꾸며야 되다 보니까 그 인테리어 외에도 시공이 참 이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공을 할 때는 뭐 어떤 게 중요한가요? 저는 전혀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아, 네. 저희는 오히려 시공은 가장 심플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공법과 자재를 활용해서만 시공을 합니다. 그게 바로 컨텐츠 호텔의 가장 큰 특징이라서 저는 객실 안에 불필요하게 목공사가 된다던가 불필요하게 금속 구조물이 들어간다던가 그런 거는 고객의 휴식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보고 오히려 앞으로 계속 배척하고 지향해야 되는 요소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 컨텐츠 룸은 사실 도화지를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시공, 어, 이런 방향성은 어떤 객실을 만나도 가장 심플한 상태로 그 객실을 만들어 놓는 걸로 이 시공을 마무리하고요. 그 이후에는 VMD 영역입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되었건, 가구가 되었건, 거기에 놓는 소품이 되었건, 모두 다 이제 그러한 어떤 소품과 컨텐츠로서 그 객실을 마무리 짓는 거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VMD 팀과 시공팀이 별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공이 끝나면 VMD 팀이 붙어서 숙박 운영팀과 함께 오픈바이징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제가 이번 주말에 가는 것도 그 VMD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공간이 연출되었는지를 체크하고 개선 사항을 개선하려고 이제 가는 겁니다. VMD라고 하시면 비주얼 머천다이징을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일단 시공은 기본적으로 그 미니멀리즘하게 최소화시키고, 물론 이게 네. 휴식의 경험을 망치지 않는 선에서 네. 렌즈를 잘 지키고 이제 VMD로 이 공간이 차별화되게끔 한다고 저는 느껴졌는데, 네. 시공을 하다 보면 막 비용 이슈도 저는 진짜 클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렇죠. 네. 다양한 컨셉으로 만드셔야 되니까. 아무리 본질을 지키신다고 하시더라도.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뭐 그 단가나 뭐 음, 아니면은 그 또 저도 인테리어를 인사이터 공간을 하면서 느꼈던 게 네. 이걸 매니징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입니다. 아무리 인테리어 업자한테 맡겨더라도 뭐 시간 안에 안 끝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역을 치렀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네. 하시는 작업은 너무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어긋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혹시 조금 첨언 주실 수 있을까요? 시공에 대한 중요성? 네,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이 산업과 무관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살면서 뭐 세네 번 이상 할 기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가끔 없죠. 일어나는 큰 이벤트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의 고질적인 어떤 특성 자체는 정보의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시공을 맡기는 사람하고 시공을 해주는 사람하고 불균형이 심하다 보니까 거품 견적의 이슈도 있고, 공사 계약 전과 계약 후에 어떤 이야기가 달라지는 그런 계약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도망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뭐 시공 관련된 전공을 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전 경영학과 출신인데,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 그 시공 프로젝트 매니징 업무를 주로 했었던 직무였어요. 그래서 저는 야누자에서 이제 오프라인 부서에 있었는데, 거기서의 오프라인 시공 PM은 전국 모텔이 한 100개 정도 리모델링 되는 과정을 옆에서 챙기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수의 어떤 시공사 네트워킹이 생기고, 그 시공사들 중에 진짜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네트워킹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시공 지식에 대해서도 당연히 프로젝트를 리딩해야 되는 그런 직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생기고, 설계 인력들과 시공 인력 간의 어떤 이슈 간극도 그런 것도 챙겨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하면서 시공 현장과 친해졌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어, 시공 PM을 하면서 또는 이제 더위식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시공 현장들을 완수하면서 느꼈었던 거는 표준화시킬 수가 있는 영역이다라고 봤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게 저는 이제 숙박 프로젝트 경험이 많으니까 숙박 프로젝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숙박 건물 자체에서 가장 변수가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변수는 주로 설비 쪽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겉으로 볼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감안해서 처음 예산 수립부터 해놓으면, 만일의 상황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런 어떤 저희가 리스크를 현저히 줄인 상태에서 어쨌든 케어할 수 있는 현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공정들을 심플화시키고 모든 자재들을 심플화시켜서 단일화시킨 것도 지속적인 원가 절감, 그 다음에 누구든 그 공법으로 뭔가 중간에 이제 정보의 불균형으로 우리를 속일 수 없게끔 이미 그렇게 매뉴얼화를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설비를 잡고 나면 저희 현장은 비딩 업체를 한 세네 개 봐도 거의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단가들은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기본적인 아주 큰 맥락을 잡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은 호텔에는 수없이 많은 납품업체들의 아이템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모든 소품, 그다음에 모든 비품, 어메니티, 그다음에 모든 어떤 가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납품업체가 있고, 그 납품업체들의 어떤 식으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반문을 프로젝트 매니징 그룹은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음, 결과적으로는 MOQ가 받쳐주면 직접 저희가 제조할 수 있는 영역으로까지 갑니다. 그래서 공장과 다이렉트로 컨택을 하게 되면 일단 국내에서는 그 아이템을 가장 높은 퀄리티를 같은 예산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고, 그 이상으로 갈 거면 이제 중국으로 가야죠. 그래서 그런 어떤 형태의 계속 원가 절감 노력하고, 그 다음에 공법을 계속 단순화시켜서 우리를 못 속이게 하고, 설비에 대한 거는 충분한 스터디를 바탕으로 충분한 예산을 미리 저희가 원가에 잡아두어서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컨텐츠 기획을 하면은 이제 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운용을 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이미 회사에서 시공 경험이 있으시고 그 시공 지식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제 저희 휴식은 규모의 경제 매입이 가능한 구조이다 보니까 그런 시공 지식과 어떤 규모의 경제로 원가를 굉장히 절감시킨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설비 같은 경우가 공간마다 굉장히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그래서
하나 떠오르는 케이스가 저번에 그 우성님께서 홍대에서 작업 중인 공간에 제가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성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여기 환풍이나 설비가 굉장히 잘 빠져 있다고. 근데 그게 그 얘기였구나라는 게 이제서야 조금 이해가 가네요. 아, 네네네.